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전 지사가 됐습니다. 오늘부로 전 지사가 됐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대응법, 대응 방식 이것이 과연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은 바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몰아내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 또한 황당합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요, 2015년 사퇴 압박을 받았죠. 누구한테? 바로 그 본인의 부하 직원이었던 개발본부장 유한기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황무성 사장하고 본부장 사이에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 뜻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한기 씨가 사장님은 너무 순진하십니다. 시장의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무성 씨는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녹음인데 그거 말고 제가 직권남용 추가라고 했을 때 그 녹음 파일 거기에 보면 정도 그렇고 유도 그렇다. 양쪽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인정한 최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실장도, 그 당시에 실장입니다. 정책실장이었죠. 실장도 사장님의 사퇴를 원하고 유동규 본부장도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시장의 뜻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시장의 넘버 2, 넘버 3 이런 사람도 다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물론 그 전에 황무성 사장은 전체적인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장의 시장실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겠죠. 자기보다 훨씬 더 정진상이나 유동규가 실세다 하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사표를 낼게. 그랬더니 그때 유한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박살이라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지만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박살낼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밖에 없죠. 사장님을 박살낼 사람은 회장님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오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장의 인사권자가 누구죠?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한기 본부장이 사장님이나 저나 두 사람이 다 박살이 난다라고 얘기할 때는 만약에 오늘, 그것도 이 당시에 이게 2015년 2월 6일인데 오늘 사장님의 사표를 받아서 가지 않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장님도 물론이고 나도 박살을 낼 겁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일이고요. 아마 유한기 씨를 불러서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면 박살은 그냥 자기가 임의로 했다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박살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시장의 명이다.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참 묘하죠? 우선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묘합니다. 전부 사실이 아니다도 아니고 대부분. 그 다음에 아니다도 아니고 아닌 것 같답니다. 나중에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말 바꾸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황 전 사장이 그만둘 당시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산하기관이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대장동이라는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을 하려고 이제 막 추진하던 때니까 이런 산하기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사표를 받아왔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죠. 조직 관리를 그렇게 하나요?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 이러고서 실제 그러면 왜 사표 냈어? 이렇게 전화 한 통화라도 만약에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렇게 딱 잡아서 잡아떼고 있다, 지금 본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바로 이재명식 대응법이다. 또 하나, 이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자기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유동규가 측근이냐 아니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는 가까운 것은 맞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가까운 것과 측근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건 국어의 문제인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뭐 측근이라는 게 뭐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얼마나 가까우냐는 것인데, 그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당시 뭐 유동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바로 이 유한기 씨 같은 사람도 유동규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얼마나 측근인가 하는 것을 또 황무성 전 사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뜻이다라는 걸 유동규 씨나 또는 뭐 다른 사람이 전했다 할지라도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건 인정하는 순간 배임죄의 공범 내지는 본인이 주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르는 것으로 보이고, 이 황무성 전 사장을 내쫓게 된 거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부인을 하는 것인데, 자, 아무리 자기가 범죄 혐의에 연루된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 뭐 변호사니까 아니까 부인한다고 쳐도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법정에 가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 또 하나, 자,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더니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아마 다시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수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뭐 예를 들어서 원유철 전 의원이 뭐 고문을 했다. 뭐 고문 정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 그거는 근무하고 받은 겁니다. 그게 뇌물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법조인들이고, 그런데 그 법조인들이 뭐 고문료 같은 거 챙겼다. 근데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은 고문료다 50억이다가 아니고요. 유동규한테 주기로 했다는 700억. 그 다음에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느냐. 없애서 민간업자한테 거의 7천억 내지 8천억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 게이트입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성남시장으로서 다 주물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역공을 취하는 태도가 바로 이재명식 대응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임죄의 핵심 조항이 초과이익 환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2015년 1월 달에 공모지침서 초안에는 있었는데 실제 공모지침서 나갈 때는 뺐다. 그 다음에 2015년 5월 27일이죠. 오전 10시까지 문서에는 있었는데 오후 5시 문서에는 사라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과연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겠는가? 왜냐면 그건 정관에 보면 주요한 결정사항은 다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리의 업무 태만 내지는 그 어떤 무능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이 될 것이고, 그런데 잘 아시지만 공무원의 일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의 결재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답니다. 그럼 그건 무능하거나 자기의 관리 능력 부재를 실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의 얘기를 봤을 때,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뭐 말 바꾸기를 여러 차례 하는 바람에 스스로 자기 말의 무게, 신뢰, 뭐 이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100% 자기의 연루 의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믿고 있기 때문인가? 뭐 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그래서 유동규 씨에 대한 배임까지도 지금 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수사라는 거는 수사도 생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검사가 똑같은 생각으로 이재명 후보를 제외시켜놓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압수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문건, 전자문건 같은 걸 압수했을 때 거기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물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걸 어떻게 덮을 것인가? 저는 검찰이 그걸 덮는 방법, 지금 검찰이 덮으려고 하는 거는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차장검사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일선 검사도 그 덮는 데에 과연 동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의 진전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지휘는 그렇게 하겠지만 검찰에도 누수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재명 후보식으로 초장부터 완전하게 자기와 그 선을 긋는 이 방식이 과연 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 수뇌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이재명 후보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겠지만, 과연 수사라는 것이 진전되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지는 중간에 뚜렷한 증거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덮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쪽 국민의힘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선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검찰 수사가 짜여질 수 있을까? 100% 객관적인 증거를 다 무시해가면서, 그거는 의문부호를 달고, 설령 법률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공방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눈높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이재명 후보가 계속했을 경우에 과연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한 30 몇 % 정도는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50%가 훨씬 넘는 나머지 국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국민들은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 대장동 이 대응 방법이 저건 정말 너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특검 비중이 높고 정권 교체 비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내지는 이 대장동 개발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진정 과정은 뭐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